네, 어떤 투자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주식 예. 관련해서는 저희 삼프TV에 있는 데이터 센터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시고요. 부동산에서는 KB부동산 앱이 굉장히 데이터가 아주 풍부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빨간 소식 전해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성환 네. 이사님 빨리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걸어다닌 데이터맨. 자, 오늘 역시 예상은 빨갛게 나가고 있죠? 네, 오늘 이제 아직 지수는 안 나왔는데 예상은 한 18포인트 정도 올라서 2,512포인트에 아마 시작을 할 걸로 지금 예상가는 좀 나와 있고요. 어허. 네, 그다음 코스닥도 좋은 출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포인트 정도 아마 오르면서 이제 시작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이제 아직 지수는 안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1.3% 아, 오늘 좋습니다. 좋은 출발을 일단 오전에 보여줬고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가 0.7%씩 각각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삼성바이오, LG화학이 0.2, 0.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코스피가 2,510에서 출발을 했고요. 15포인트 올라서 0.63%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572개, 하락이 17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어제 급등 후에 오늘도 좀 강세인데 840포인트고요. 6.32포인트 올라서 0.7%에서 어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1070개 그리고 하락이 260개로 뭐 압도적으로 오늘 상승 종목이 좀 많은 네.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부터 좀 코스피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좀 좋은 출발 보인 기업이 일단 뭐 아주 급등하는 건 좀 보이진 않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한 2%, SK 아이테크놀로지가 1.8%. 일단 2차 전지 소재 쪽이 좀 좋은 출발 보였고 어제는 사실 2차 전지 셀업체가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소재가 좋고 또 두산바켓이 1.5%, 현대모비스가 1.1%, KB금융이 1% 정도 오르고 있고 또 방산주인 그 하나시스템이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HL만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오늘 방산,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소재 이런 섹터 또 금융주 네. 이쪽이 좀 좋은 출발 보였는데 뭐 아주 독보적으로 막 강한 막 상승은 아니지만 한 1, 2% 안정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오늘 좀 약간 이제 강세장이지만 하락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한샘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지누스가 마이너스 1%. 이게 참 이게 건자재 인테리어 쪽은 여전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지누스. 아, 매트리스? 예. 네. 그 지누스 한샘이 실적도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뭐 이 오늘도 이사가야 오르는 주식들이잖아요. 아, 뭐 이게- 그렇겠네요. 근데 이사 요즘 이제 거래량이 레벨 건수도 없고 별로 하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네.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어제 사실 이제 최근에 농심이 좋았는데 이제 오늘은 좀 농심이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저도 1%. 방꿀 됐습니다. 오늘 라면 얘기했는데 바로 건반쿨. 네. 아, 같이 방송하기 힘드네. 한 번 시작하면 그게 이제 그 라벨링이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지지 네. 라면 얘기한 권순우 바로 라면 주식 하락. 아, 네. 언급만 하면 하락하네. 방금 농심 떨어졌고요. 네, 오늘 현대해상 이제 보험주도 약간은 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오늘 좀 좋은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1% 이상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 일단 출발 상황 양호하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네. 서울반도체가 많이 올랐네요. 서울반도체. 예, 여기가 LED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오늘 22% 주가가 정말 오랜만에 예, 이게 특허 소송에서 뭐 승소했다는 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한때 독일하고. 코스닥 1위 서울반도체요? 예, 옛날에. 업체였었죠. 코스닥 1위? 예. 아, 그렇게 그때 아니 컸었어요? 10년도 넘었는데 그때는 LED가 세상을 다 제패할 거다. LED가 모든 조명이 다 LED로 바뀐다. LED 많이 쓰긴 하죠. 예,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붙어가지고 와. 아니 근데 근데- LED 만드는 회사 그렇게 없어요? 다 거의 다 망했죠. 아 근데 서울반도체는 이제 아직 살아는 남았죠. 아. 여기도 스토리가 비슷한 게 중국 때문에. 거기에 막 특허 침해 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제 다 먹었구나 지금. LED는 이게 상대적으로 제조하는 시간이 되게 짧다고 하더라고요. 아. 반도체는 3개월 걸리는데 네네네. LED나 오늘 들어가면 하루나 이틀 후에 나오니까 아 그래요? 따라하기가 좀 쉽죠. 아 LED 하는 서울반도체가. 예, 그래서 근데 아마 오늘 이제 특허 소송에서 독일하고 예, 음. 이겼다는 뉴스가 나와서 오랜만에 한
1% 주가가 이야.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NT가 이제 2차전지 장비인데 오늘 3% 올랐고요. 요새 뭐 신문 기사로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 연어로 이제 치료한다. 그래서 연어 생식세포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연어? 예, 우리 먹는 그 연어요? 예, 연어. 아 그래요? 연어 그 생식세포로 그 리주란 있잖아요. 리주란. 네.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주름 개선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힐러죠, 힐러. 예. 그게 그래서 요즘에 지금 주가가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한 3%. 요새 추가로. 계속 눈에 띄네요. 예. 그리고 SFA 반도체가 2%, 그다음에 이제 그 2차전지 장비 만드는 윤성 FNC가 2.8%, 에코프로가 2.6%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상당히 좋아요. 2차전지 업종이 네. 좋은 분위기 연출하고 있고, 다만 좀 빠지는 업종은 SM, 뭐 대부시스터즈, JYP 이런 제가 기업들인데, 빠지네요. 예. 근데 엔터가 뭐 어제까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1% 정도 하락이니까 뭐 하락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엔터 쪽 제외하고는 거의 다 코스닥도 오늘 좀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는 소송을 좀 그동안도 여러 차례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진짜 한이 많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워낙 좋은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무단으로 침해당한 사례들이 네, 너무 많았고 무단으로 특허 침해 당한 것 때문에 시장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주 매출이 그 소송 이기는 거라고 할 정도로 소송을 여러 차례 아마 이긴 모양입니다. 서울 반도체가. 근데 네. 이번에 이긴 소송이 EU 그러니까 17개 나라나 해당되는 좀 큰 건이라 네. 아마 그래서 좀 20% 이상 이렇게 오르는 걸로 이렇게 댓글을 네, 통해서 좀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요. 이제 오늘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한 700억 가까이 오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을 723억이나 매수를 해서 거의 뭐 전기전자만 계속 지금 연일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고, 금융의약품주 일부 사고 있고, 여전히 철강주는 좀 팔고 있습니다. 화학주도 팔고 있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전업종 거의 매도고요. 개인 투자들은 119억 순매수인데 서비스 업종하고 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분들이 598억, 외국인은 558억 정도 순매도니까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 투자분들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이제 그 서울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 LED 업종 속해 있는 기업들도 일단 그래도 동반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오늘 그 강관 업체들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강관, 뭐 이 가스관 이쪽 기업들이 오늘 뭐 하이스트리 23%나 주가 좀 오르고 있어서 강관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도 오늘 좋고, 항공기 부품 회사들도 오늘 좀 좋은 출발을 일단 보였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회사들이 오늘 뭐 다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그 상승률 상위권에 있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뭐 공작 기계 이런 업종들도 좋은 좀 출발을 오늘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업종들이 좀 오르고 있지만 이제 빠지는 업종은 그 사료 업체들이 사료? 예, 최근에 좀 예, 올랐나요? 올랐었죠.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사료, 비료, 뭐 육계 이쪽이 이제 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곡물가 수혜주인데 오늘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터주가 좀 빠지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 어제 오랜만에 카카오 네이버가 이게 동반해서 급등한 건 참 어제 오랜만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밀리고 있다라고 힘이 보시면 없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음식료 쪽하고요, 그 여기 음원 음반 엔터주, 예, 이쪽하고 인터넷 대표주 이쪽 일부 좀 빠지고 있고, 업종으로는 이제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관, 철강 이쪽이 좀 오늘 많이 오르는 것 같네요. 예. 보니까. 좀 중소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예를 들면 뭐 금강, 철강, 중소형사들이 되게 강한 그죠? 거죠. 문대, 철강, 경남 스틸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네. 상승폭은 뭐 거의 뭐 10배에서 20%까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네. 좀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강관 회사들이 그렇게 크게 주가가 변동성이 큰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아, 실적 네. 변동성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막 20%씩 오르고 이러는 거 보면은 네네. 그 수급적인 요인이 훨씬 더 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으네요. 작년에 네. 이제 그거였죠. 작년에 전쟁 수요였죠 사실. 아, 작년에 이 철강들이. 그 강관이 이제 아무래도 LNG 수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거 파이프라인 맞습니다. 이제 옛날에 셰일 혁명 났을 때도 그때 강관들 또 네, 한참 했었죠. 했었. 근데 실제 숫자들도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숫자들도. 문배 철강이 문배동에 있죠. 그런가요? 그런 거가 아, 그거 어렵다. 예리하다. 문배 철강. 문배동에는 또 그 문배동 육할 유명합니다. 아, 육개장 칼국수. 네. 자, 문배철강. 일단 뭐 준비해 주신 거 계속 한번 가주시고 저는 문배철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배철강. 아하. 자, 리포트 좀 볼까요? 근데 의외로 네. 외국계 창구에서 퍼스텍 매수가 많이 들어오네. 퍼스텍은 뭐 하는 회사인데? 방산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는 원래 여기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예전에 그래서 막 드론 테마 있을 때 한 번씩 막 움직였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요새 저도 요새는 안 봐가지고 지금도 아 그러네요. 그쪽인지 방위산업 모르겠네. 쪽 테마로 움직이는 회사네요. 어. 동작에 본사가 있으시군요. 문배철강. 아, 진짜 잘못한 거 같네. 동작구에 계시네. 아, 왜 동작구에 계시지? 저랑 같은 구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 영미사님 최근에 소개해 주셨던 리포트들이 굉장히 그 현재 시장에 반영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뭐 엔터도 그렇고. 예. 오늘은 뭐 지금 이 리포트 시간인가요? 네. 예, 예. 리포트 한번 같이 오늘 보시죠. 이제 오늘 좀 나왔던 리포트 중에서는 이제 KB증권의 전후제 강체 여기가 이제 사실 정유나 석유화학도 사실 거의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뭐 엄청 좋다가 아니라 뭔가 좀 회복의 시그널이 좀 보인다. 그 내용이 오늘 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면 정제 마진이 2012년부터 21년 동안 8.4달러가 평균인데 네. 지금 그거보다는 좀 낮은 상태예요. 한때 이제 그 전쟁 났을 때 많이 올라갔죠. 그때 이제 경유 가격 막 올라가고 이러면서 엄청 낮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2분기 현재까지 기준으로 이게 7달러 정도. 근데 이게 7달러 숫자로 보면 안 좋지만 항상 우리는 방향을 봐야 되니까 방향성은 4월 말부터 이미 좀 회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게 항공 운송량이 일단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사실 물건을 잘 사진 않아요. 지금 이제 재고 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 수요는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절 리오프닝 효과로 항공유 수요 또 휘발유 소비가 44% 정도 회복이 좀 됐다고 합니다. 재화 소비보다 훨씬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유업종한테는 좀 우호적이지 않나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정제 마진인데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때 이제 이렇게 치고 저때 올랐다.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네. 올라갔을 때. 30불 넘어갔을 때 뭐 분기에 1조 벌었을 거예요 아마. 조는 뭐 일도 아니었어요. 예. 배당 좀 많이 하셨나? 배당은 이제 그때 이제 그 돈 가지고 SK 인호는 온에다 증자해주고 아, 그런 SK 거. 온 네. 배터리. 근데 뭐 나머지 뭐 이렇게 뭐 배당하면 SOL 배당하면 SOL 로, 사우디가 받아가고. 미국 회사들이 배당 많이 했죠. 예. 미국 쉐브론, 뭐 엑슨모빌 이런 데가. 음. 근데 이제 결국엔 이제 영원한 상승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원상복귀 해버렸고. 여기 근데 끝에 조금 오른 거 요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자 요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워낙 많이 네. 빠졌고 여기가 이제 위치상 거의 또 바닥권이니까 네. 그 정유주도 사실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기대감이 워낙 낮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주목해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석유화학도 사실 안 좋아요. 지금도 기대보다는 미약하지만 여기도 좀 마진은 좀 개선되고 있다. 1분기에 여기가 이제 마진이 그 272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286달러까지 좀 회복이 됐다. NCC 마진은 뭐냐면 이제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을 만들 때 그 마진입니다. 가격 차인데 이게 올라가야 석유 회사들이 돈을 벌거든요. 근데 확실히 과거에 비하면 평균보다는 훨씬 밑에 있죠. 그렇죠. 근데 약간은 좀 살아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제품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네. 나프타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마진이 좋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좀 의미 부여를 한계가 있네.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그래도 워낙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좀 회복은 하고 있다. 뭐뭐 석유화학 이렇게 붙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회사들인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저 NCC 하는 업체가 LG와 뭐 하나솔루션도 아, 그 그래요? 여천에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롯데케미칼이죠. 예. 그래요? 대한유화. 금호석유화학 같은 거? 금호석유는 이제 여기서 이 부타티엔. 에틸렌 같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부산물로 네. 합성고무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건너뛰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금호석유는 오히려 이제 에틸렌 가격이나 이 부타디엔 가격이 떨어지면 좋죠. 그걸 원재료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약간 좀 요 끝쪽에 있고. 석유를 그대로 과거 정지하면서 뭘 하는 회사는 아니군요. 네, 금호석유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네. 거기 뭐 타이어 예전에 그 팬데믹 때는 이거 라텍스 장갑 뭐 이런 거 잘 돼가지고 금호석유가 한참 잘 나가던 어마어마했죠, 때가 그때. 있었죠. 예. 그때 엄청났죠. 그럴 일은 다시 오지 않겠죠. 뭐 글쎄, 아예 안 올 것 같진 또올 않은데 수도 있죠. 뭔 일이 또 어떤 저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여기 NCC 하는 회사들 납사 크래킹하는 회사들이 이게 중국에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오래된 떡밥이긴 하거든요. 뭐만 하면 중국에서 증설한다 네, 그래서 맞아요. 내려가고 증설한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설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위였어요. 네. 아 근데 지금은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다는 얘기들 서로 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 증설한 게 야, 저거는 좀 선 넘었다. 선 넘었다? 예. 어.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증설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잘 안 될 거라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요가 워낙 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됐었어요. 괜찮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조금 선 넘었다. 요 공급선 넘어서 네. 이렇게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더라도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제 롯데케미칼도 이제 뭐 네. 2차 전지 소재도 하고 수소도 하고 뭐 LG화학도 2차 전지 소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화학에 예, 대해서도.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서 올라갈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는 있겠죠.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근데 공 기자님 말씀대로 구조적 상승은 다 거의 다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증설 중국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S-오일도 경쟁사예요. 그쵸. S-오일이 그 샤인 프로젝트가 이 원래 정유회사잖아요. 예, 예. 정유회사가 석유화까지 지금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중동 회사들도 뛰어들고 있고. 오일뱅크도 한다 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게 나눠 먹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공급은 네네네. 공급이 늘어나니까 좀 쉽지가 않은 산업이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아직도 중국이나 이런 미국의 지표가 아직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네. 중국 제조업 지표가 사실 돌아서야 석유화학도 좋아지는데 아직은 좀 안 좋다. 다만 이제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 이제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크게 나쁠 건 없다. 근데 이제 약간의 회복은 좀 나오는 분위기니까 이제 이분 의견은 공급 가임 좀 심하다 하더라도 실적은 1분기에 이미 돌아섰거든요. 실적 자체는 돌아섰으니까 연말까지는 그래도 주가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약간 좀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추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의 이게 사실 재화 소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살아야 반도체도 좋고 다 좋은데 외식보다 재화가 좀 약해요. 근데 저게 이제 바뀔 수도 있죠 나중에. 그러면 좀 확실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보이진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 정프로님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네. 운전하면서 급브레이크도 한번 좀 밟아주시면서 타이어 타이어를. 소비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구나. 예, 그래야 이게 우리 석유화학 업계가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근데 금호석유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금호석유 화학 아니었어요 원래? 아 종목명은 금호석유였고 예, 그래요? 금호석유화학이라 그래서 금호석화라고도 부르고 뭐 그냥 그랬었어요. 예. 금호석유, 예. 금호석유 우선주 이렇게 두 예, 종목이 두 개.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리올 투자 전략은 어쨌든 이제 4월 5일 대비해서 뭐 정유화학 매력도는 좀 개선됐다 요 내용이고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좀 주목할 게 어차피 이제 화학하신 분들이 많이 또 겹쳐서 하시니까 그렇죠. 6월달에 아마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안이 나올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이제 뉴스로 나왔었죠. 그래서 또 IRA 보조금 재평가도 좀 있을 텐데 그 관련해서는 일단 그 4월 12일 날 미국 환경보호청이 이제 차량 배출가스 오염물질 기준 강화 발표했는데 여기 67% 이제 전기차 침투율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60일이면 2달이거든요. 아마 6월 10일 이후로는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대 효과는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의료비나 뭐 원유 수입 비용이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켜 가지고 그 1트릴리언, 1조 달러죠. 1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좀 낼 걸로 전망하는데 어쨌든 CO2 저감 효과도 있고 원유 수입이 일단 줄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신차의 판매 67% 전기차로 채우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유주들이 장기적으로 참 이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요런 이제 분위기들,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예. 요런 이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2차 전지가 사실 오르는 건 이런 이제 정책 효과들이
상당히 크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증명하는 네. 그런 정책 사례가 아닌가. 근데 이제 구체적인 건 아마 6월 10일 이후로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것도 인상적이죠. 의료비가 감소한다. 의료비가 예, 예, 예. 이게 의료비.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그래서 그 저도 잘 예, 그거-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의 그 주민우 2차 전지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게 오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긴 자료라서 이거 좀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핵심은 뭐냐면 2차 전지 이제 뭐냐면 이제 다 대중화되고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생존의 문제다. 원가를 하락시키는 회사랑 못 시키는 회사는 달라진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결국엔 살아남는 기업만 살아남게 될 거다. 그 내용인데 1908년도에 2,000달러였거든요. 자동차 가격이 고급 자동차가 포드가 그때도 엄청 비쌌네요. 예. 근데 포드가 모델 T로 825달러 출시해가지고 대중화시켜버렸고 20년대에 300달러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도 이렇게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괜히 가격이나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전기차를 일단 많이 팔아서 하려는 좀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의 가격이나 정책의 목적은 저도 이제 여기까지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이 차를 많이 팔아서 구동 모델로 돈 번다. 요거까지 좀 생각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주행 거리를 달성을 해야 된대요. 주행 데이터. 이게 FDS 승인 받으려면 그러니까 FDS가 자율주행이죠. 네. 예. 요게 규제 당국 승인 얻으려면 100억 킬로미터를 뛰어야 된대요. 데이터가. 근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5억 마일이니까 아직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북미에 지금 배포는 하고 있는데 24년에 유럽까지 배포하고 주행 거리가 이렇게 돼서 많이 늘어나면 25년이나 6년도에는 60억 마일 달성이 될 것 같다. 예. 그러면 일단 차를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행 거리 예. 확보하려면.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가격을 인하해서 돈 벌려면 원가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배터리가 사실 전기차 원가의 40%나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배터리 원가 혁신 필요하고 뭐 당연히 전기차 만드는 원가 혁신도 둘 다 필요하다. 그래서 테슬라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100억 킬로미터 달성한다고 자율주행 허가가 무조건 난다. 뭐 예.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최소 조건이 이제 근데 그 정도라는 조건을 거죠? 달성을 하려면 일단 차가 많이 이게 굴러다녀야 되니까. 네네. 예.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테슬라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그거랑 반대로 출하량은 일단 급증하고 있어서 예. 그걸 좀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전기차 제조업체 수가 지금 177개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근데 이제 앞으로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중국 뺀 것 같은데요. 중국에만 한 중국은 300개 모르겠네요. 되니까. 중국까지는. 근데 많긴 많죠 사실. 네. 예, 진짜. 워낙 스타트업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그러면 어떻게 원가 절약할 거냐? 그러니까 이 차가 세그먼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F가 제일 비싼 차고 네. A가 제일 저렴한 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테슬라 차가 D 세그먼트 모델 3, 모델 Y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목표는 세그먼트 C, 약간 한 단계 낮은 거. 그게 전 세계에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예. 시장 중에. 네. 그걸 좀, 아반떼. 예. 소나타 아반떼. 아반떼쯤 되는 것 같아요. 아반떼. 네. 예. 이제 그쪽을 이제 전기차 쪽으로 지금 이제 가려고. 그래서 뭐 2만 달러 뭐 전기차 얘기 나왔잖아요. 모델 2. 그래서 이게 배터리 재료비 보시면 양극재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양극재 NCM이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데 제일 비싸긴 하죠 원가가.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자꾸 LFP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저가형 모델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려면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뭐 이게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까지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원가 절감을 좀 하려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근데 뭐 나트륨은 뭐 차에 쓸 정도까지는 아닌 것 네. 같고. 근데 A 세그먼트 정도는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싼 거. 나트륨 배터리를 그 CATL이 체리차에다가 넣는다고 뭐 발표는 했는데 네. 좀 그죠. 100kg 가고 뭐 이런 거예요? 뭐 근데 거긴 시장이 워낙 좀 작아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프도 보시면은 이제 요 메인 스트림이 중간에 있어요. CD. 예, 요걸 예. 잡는 데가 이제 전기차 1등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C까지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D는 아마 NCM 배터리로 갈 것 같고
C 쪽은 LFP 이렇게 좀 양분화되지 않을까. 예. 이런 좀 전략으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절감하려면 결국엔 이제 리튬을 어쨌든 이제 이 생산하는 걸 내재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호나 광산에서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채굴한 다음에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주고요. 그걸 전구차랑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양극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걸 내재화한 그룹이 포스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도 거의 다 내재화를 했어요. 네. 채굴 빼고. 근데 포스코는 채굴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주가 올라간 게 이제 이런 이유들이 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제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기술 혁신 건식 전극 4680 배터리 셀투팩, 요걸 하면 제조 원가를 34%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 배터리 만들 때 이게 습식 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양극재나 이제 음극재 이거를 도전재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코팅을 해야 돼요. 용매에다 이제 코팅을 하는 건데 용매는 말려야 되거든요. 예. 요 중간에 있는 게 말리는 과정이에요. 드라이기 쫙. 네, 드라이기. 그리고, 이게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저 가운데 손가락처럼 올라온 건 뭐예요? 요게 아마 이제 그 말려가지고 이제 전기 내뿜는 거 아닌가. 그냥 네. 굴뚝이라고 해주시면 안 굴뚝 같은 됩니까? 아, 굴뚝 저 공장 네. 모양이에요, 저게 네, 공장이에요, 지금? 이게. 아, 저는 저게 예. 무슨 게 배터리 이렇게 쭉. 배터리 이거 양극재, 음극재를 이게 코팅할 때요. 아. 저걸 이제 말려야 되거든요. 이 물길 빼야 되니까. 예. 근데 건식 전극은 그게 없어요. 음. 중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용이 준대. 근데 역시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예. 이게. 테슬라의 주장이죠. 예. 예. 그래서 25년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흠. 예. 근데 저게 되면 이제 공정이 완전 혁신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배터리 사이즈 크게 해서 이제 원가 절감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양산 속도가 좀 문제고요. 셀투팩은 이게 그 셀에서 그 모듈이 없는 거예요. 모듈 제외하고 그냥 바로 팩을 그냥 넣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 또 원가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 자꾸 이제 채팅창에 말 끊는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좀 네. 그 되게 죄송한데, 이 여미사님 의견이 아니라 리포트에 나온 의견이다 보니까 네. 한쪽의 의견이라서 제가 균형 잡아드린다고 이렇게 한 마디씩 아, 하고 예. 있는 거라 그거 조금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본다고 네, 좀 요거 이제 생각하셨으면 NH투자증권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 의견은 그거예요. 결국 전기차 시대가 이제 대중화될 텐데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원가 절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원가 절감하려고 하느냐? 그 근본 원인은 전기차 가격 인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려면 그것도 FSD랑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배터리도 원가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들이 앞으로 또 활성화되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공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전망은 어쨌든 이제 뭐 완성차든 전기차든 괜찮게 팔릴 것 같다. 이런 내용. 왜냐하면 경기 선행 지수랑 자동차 판매량하고 동행한대요. 그래서 이게 순서상 올해 8월이면 올해 9월부터는 아마 24개월이 지나거든요. 지금 선행 지수가 계속 빠졌어요. 보통 2년 후부터는 반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부터는 경기 선행 지수 돌리고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반기에 국내 업체들의 신제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4680 배터리 요즘에 얘기 나오잖아요. 예, 원통형. 여기 나올 것 같고, LFP 배터리도 지금 LG랑 SK가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시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4680 배터리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시작했지만 LG 엔솔이 제일 먼저 만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뉴스 아, 보니까 그래요? 이번에 예. 파나소닉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앞서가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영향으로 제일 수혜받는 쪽은 아무래도 전해액과 분리막 같다. 왜냐면 거기 현지에다가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리고 고객사와 합종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으니까 한번 또 2차 전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롱페이퍼인 것 같아요. 예, 좀 긴데 어쨌든. 와, 정리하느라고 시간 많이 쓰셨겠어요. 자, 하여튼 긴 리포트 정리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또 있습니까? 아, 요 정도. 이 정도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좀 분위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역시 코스피, 코스닥 아까 시작보다는 조금 아, 뭐 삼성만 가는데요. 그러게 왜 삼성은 좋은데 예. 지금 네이버 카카오 좀 아쉽고 이게 이쪽이 좀 밀리고 2차 전지도 아침에 올랐는데 지금 빠지거든요. LG엔솔, LG화학, 삼성 SDI가.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이게 다 같이 가면 좋은데 다 같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가 됐고 에코 프로는 1.8% 네. 플러스가 됐고 이러네요. 2차 전지는 진짜 너무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묘하게 시기는 뭐 맞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여튼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려고 제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벌고 싶었고요. 당연히 수익 나고 싶죠. 수익 좀 내고 싶었고요. 하도 잘 가길래 이건 좀 해도 될 것 같았고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지금 분위기 보니까 또 장투로 갈 것 같네요. 이차전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내일 아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